최근 포항 제철중학교 학생 배정 문제가 지역을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데요. 지곡과 효자동 주민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에선 제철중학교 배정에 관한 논란 짚어봅니다. 정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립학교인 제철중학교의 문제를 두고 효자와 지곡의 학부모들이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 아주 민감한 사안인데요. 제가 양쪽의 주장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효자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현행대로 효자초 졸업생 100%가 제철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고 또 지곡에 있는 초등학교의 위장 전입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곡초의 학부모들은 지곡 지역 학부모들은 제철중학교가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그런 중학교가 됐으니 이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초 학생들의 제철중학교 배정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전원 배정, 한쪽은 전면 배제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뭔가요? 네, 제철중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현재 특수학급 포함해서 62학급 전교생 1,542명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65학급에 1,628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이 학생을 더 이상 수용하는데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지곡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다 받더라도 효자초 졸업생의 전원까지는 받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효자초의 학부모들은 당연히 자녀들이 제철중학교에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일부는 다른 학교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제철중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지곡의 학부모들은 이들을 배제해야 된다. 효자초 학생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저출산 문제로 대다수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제철중학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제철중학교가 있는 지곡 지역이 포항에서는 가장 좋은 학군으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포스코 교육재단 산하 유치원, 초, 중고 다 있기 때문에 네. 학군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지곡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효자초 학생들이 이제 제철중학교로 배정이 된 게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효자초 학부모들이 제철중학교 입학을 요구했고 또 제철중학교도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당시 제철중학교가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에는 특수학급 포함해서 60학급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효자초 졸업생이 연간 70명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이후부터 효자초 졸업생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효자초 졸업 예정 학생이 199명, 그러니까 거의 200명이죠. 네. 내년에도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철중학교가 65학급이 되고 또 내후년에는 72학급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62학급 이상으로 증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제철중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양측 학부모들 간의 이 집회도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교육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교육청도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때니 시간을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의 한 편을 완전히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 이런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교육행정이 학생 수 증가를 좀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요즘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더라도 또 특정 일부 지역은 학교에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나서 과밀이 된다거나 과대학교가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 효자초 학부모들은 위장 전입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위장 전입 조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다소 원론적입니다. 그 전입 업무 자체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위장 전입 조사를 하려면은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이제 초등학생, 그러니까 지곡 지역 초등학생에 대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실거주를 확인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에 다 해야 되고 예. 또 그렇다고 또 불시에 집을 찾아가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장 전입의 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있냐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아, 예. 그럼 또 포스코 교육재단의 입장은 또 어떤지요? 포스코 교육재단은 학급 증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뭐 교육청이나 뭐 포스코 교육재단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뭐 합의를 해서 뭐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예.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포스코가 포스코 교육재단에 내놓는 출연금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한때는 연간 200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70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0원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출연금이 0원입니다. 예. 물론 뭐 교육재단 측에서는 뭐 따로 포스코에 뭐 출연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포스코가 뭐 교육재단이나 뭐 산하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포철 이제 제철중학교에 급식소 시설 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39억인데 36억을 또 교육청에서 다 비용을 댔습니다. 예. 그렇고 보면 뭐 사립학교라서 지금 포스코가 특별히 많은 뭐 예산을 투자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공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제철중학교가 확연한 차별화된 점이 있는가라고 제가 좀 이렇게 포스코 교육재단 측에 여쭤봤는데 예. 재단 측에서는 학부모들이 이제 재단 산하 학교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요즘 공립학교도 워낙 시설이 많이 좋아졌고 또 교육과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화는 없다, 특별한 차별성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재단 측에서도 학생 수가 이렇게까지 증가할지는 몰랐고 또 다른 복합적인 요인까지 작용하면서 현재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철중학교 소식 앞으로도 뉴스와이드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